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벌써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이지원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금요일 시간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을 월요일과 금요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위원님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주말에 좀 푹 쉬시고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장을 좀 공부를 해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위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다음 주장 준비를 해두시면 전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과 함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 자세히 해주시긴 하지만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움직였는데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자세하게 이제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중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마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악재가 과연 이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우려감이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신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조정과 하락을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조정일 뿐이고 하락 전환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중심을 잘 잡고 특히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갈 수 있는 주식과 가지 못하는 주식이 나뉘는 딱 갈림길 시점입니다. 적당히 이제 지금 딱 그 시점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도 섹터가 주도주에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7월 달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과 하락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도 차별화 장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가는 종목은 더 잘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더 못 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심기일전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 그럼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 몇 주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 어떤 투자가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그런 걸 좀 랩업을 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우리 왜 동학 개미 운동이다라고 매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 나시는 분들은 계속 손실이 날까? 수익이 나는 사람은 아주 소수지만 계속 수익이 나는데 손실 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실전에서 보고 느끼는 저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과거에 제가 했던 실수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잘못을 좀 반성했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이 너무 많이 해당된다 해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저도 과거에 당연히 해당됐던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손실이 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어쨌든 확률 게임이지 절대 뭐 100% 수익, 100% 손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손실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누적으로 계속해서 손실이 가중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손실이 반복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보자는 손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그냥 확률 50%의 확률로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인데 손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는 적어도 투자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적어도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대해서 초보 수준을 좀 넘어서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좀 열심히 보고 차트도 좀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경제 방송을 보면서 서울경제 TV를 보면서 뭔가 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간이 지나니까 수익과 손실이 교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손실이 계속 누적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본인 한번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 저의 과거와 상비되면서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왜 손실이 계속 가중되는 분들이 계실까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수익과 손실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확률 50%의 게임이 되고 수수료가 더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계좌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 손실이 가중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대비하고 다른 생활적인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바깥에 나가면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의심이 좀 많으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심이 많으면 그 의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주식에서는 이 의심이 너무 많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에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뭔가 더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진입해야 될 타이밍에 진입하지 못하고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거래량이 뭔가 차트에서 크게 반응을 하거나 혹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을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주식은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확인하고 샀을 때는 상당히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주가가 저가에 올랐다 고점을 칠 때 이런 곳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의심이 많은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자체가 뭡니까? 미래의 가치를 지금 반영하는 선행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선행 게임을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고점에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생활에서는 안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확인을 하고 사면 주식이 여기입니다. 뉴스도 나오고 거래량도 나오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것까지 확인하고 사면 고점에 딱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고점에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100% 이렇게 승률로 이기려고 들어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은 어떻다? 50%의 수를 만든다. 평균의 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라 주식은 뭡니까? 손익비를 늘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더 많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 자꾸 승률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률은 10년을 아니라 100년을 연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높이려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의 사운이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완벽한 것보다는 먼저 일단 행동을 어느 정도 해라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뭐 무조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점점 더 의심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결국 우리가 언제 진입한다? 고점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실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 좀 드렸던 부분도 있었죠. 뭡니까? 학력이 높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 살펴봤더니 엔지니어와 농부가 제일 많았다. 파머가 제일 많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손실을 나는 첫 번째 구조에서 의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여기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제 이런 경우죠. 뭐냐면 뭔가 이 주식이 하락한 이후에 행보를 하고 여기서 뭔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식이 갑자기 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기 좀에 갔더니 호재성 뉴스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임상 2상 돌입, 임상 3상 돌입, 호재성 뉴스가 딱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그래 딱 보니까 그래프가 딱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딱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사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재료가 노출되고 난 뒤에 보면 주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딥니까? 나는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종목 상담을 하면 어때요? 대부분 우량주는 아니지만 테마주는 어딥니까? 대부분 상담하는 데가 거의 여기죠. 거의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신 그 심리적 부분에서 좀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거기서 다 사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확인을 하고 샀을 때 위치가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많이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잣대를 재셔도 안 되고. 왜? 주가라는 자체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거래할 뿐이지 그 미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예측할 때 그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뭡니까? 고점이 된다. 요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너무 많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끊어가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 기술적 분석이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효용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고 이 섹터의 미래 가치를 역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섹터의 미래 종목의 지금 현재 미래 가치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은 어때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시각적인 효과. 뭐냐면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왜 차트를 보면 흥분하게 되고 왜 차트를 보면 시장이 끝나고 나서 종료된 시점에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곳에서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그 원인을 보면 차트는 뭡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동행성이라고 합니다. 동행성. 차트는 호행성으로 나중에 지나서 보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차트가 막 움직이는 동행성상에서는 이 시각적 눈의 효과가 굉장히 큰 내 결정의 이 이미지를 결정권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냐인데 문제는 차트가 동행성으로 움직이다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이 싸다라는 것과 저점이라는 걸 계속 동일시합니다. 뭐냐면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 싸다, 여기는 고점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고점이다라고 비싸다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이 저점이다 싸다고 했는데 한창 움직이다가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가 쌉니까? 저점은 맞지만 싸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주가는 차트의 아래쪽에 있든 위쪽에 있든 저점에 있든 고점에 있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싼 거고 아무리 밑에 저점에서 사더라도 그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으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차트에 몰입해가지고 기술 분석에 몰입해가지고 시각적인 부분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그 종목의 가격을 왜곡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면 여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뭡니까?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거기에 너무 몰입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몰입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종목의 진짜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내 스스로 왜곡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워낙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항상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봤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직전 차트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저점을 앞쪽에서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세 번째 형성되니까 뭡니까? 네 번째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놓고 보면 당연히 여기가 뭡니까? 저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으로 보이니까 인데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저점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때요? 고점이죠. 이게 시각적 효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를 보는 시각으로 느끼는 이 가격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냐, 지지가 된다는 것은 이 위치가 싸다라는 걸 인식했을 때 지지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계속 차트에서 저점, 고점이라는 논리로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차트에 몰입하게 되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여기는 저점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 이거죠. 뭡니까? 이중바닥. 여기는 이중바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뚫고 내려가면 뭡니까? 본인이 너무 기술적인 몰입하면 여기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바닥을 이탈하게 되면 뭡니까? 최소한 이 등락만큼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는 이제 손절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이 주식은 물려서 그냥 몇 년 가는 겁니다. 그냥. 초보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없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기술 분석이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고점과 저점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여기를 자꾸 천장, 바닥 이렇게 인식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리로 주식을 보면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논리로 본다? 싸다, 비싸다의 논리로 본다. 그럼 싸고 비싸다의 논리는 차트에서 보이는 아래쪽에 있냐 위쪽에 있냐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싼 거고 아무리 밑에서 사도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으면 뭡니까? 그럼 비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너무 시각적으로 몰입되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 느끼는 감정 그대로 왜 내가 여기서 사게 됐냐라는 이 시각적인 부분을 한번 좀 실전 투자의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저도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냐면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더 저점인데 안 사느냐?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인데 안 사냐? 왜 더 비싼 가격에 사느냐? 그러면 낮다라고 비싸다의 관점에서 왜 더 비싸게 사냐면 그 가격에서 사야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알렉산더 엘더라든지 뭐 오닐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부분은 모든 책에 제가 지금까지 읽은 주식책에서 이 내용이 안 나온 예는 한 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본 책은. 물론 너무 기술적 분석에 몰입한 그런 이상한 책들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책이라면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뭐? 인내심.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인내심은 무조건 나오는데 결국 이 인내심이 나온다라는 걸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내 때가. 시장이 주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시장이 수익을 안 주겠다는데 내가 수익을 만들어 들어가면 결국 이제 테마주나 급등주에 몰리는 거죠. 근데 그건 결코 재미는 있지만 돈을 벌지는 못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이 없다는데 보면 뭐냐면 요즘은 언론, 방송,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 동호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종목 추천 나오는데 거기에 뭡니까?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일단 사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뭔가 진입에 대한 추천이 나오면 일단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산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올라가면 다행이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방송국의 전문가한테 추천 종목 상담하고 하고 주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은 하시는 그 주식 투자자분들은 절대 즉각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주식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테마주, 총각을 낮춘 테마주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반응. 피터 린치가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자기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마지막에 버튼 누르기 전에 무조건 2분간 생각한다. 내가 이 종목 사는 게 맞는가 맞는가. 2분간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눌림목을 기다리면 돼요. 이게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는데 주가의 흐름이 상승하는 종목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눌림목이 되는 건데 이 눌림목은 선행성이 절대 아닙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져야 아는 겁니다.
왜?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림목이라는 하기는 이런 정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가격대에서 미리 한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21선, 61선, 120선 꺼놓고 여기서 지지할 거다, 지지할 거다, 지지할 거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하는 거는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절대 이동평균선에서 매수 안 합니다. 분명히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개인들이 매수할 거라 생각하고 물량을 계속 넘기죠.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제가 좀 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눌림목을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죠. 직전 저점 혹은 21선 혹은 61선 혹은 더 120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눌림목을 상상성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엔 인내심이 없이 추가 진입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눌림목 진입이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목표가까지 보유하지 못하는.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혼자 매매하거나 그냥 트레이딩할 때는 잘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가라는 부분은 강요를 못 합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5%에서 10%만 가도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여기서는 나는 추익 실현 시켜달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 30% 갈 종목도 5% 10% 가게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이 종목 보유만 하면 50% 이상 가겠는데 싶은 것도 한 20, 30%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종목을 잡아서 50% 가는 게 쉽지 10% 갈 종목을 5개 선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0%한 종목 가는 게 더 낫지 10% 가는 종목 5개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보신다면 왜 인내심이 없는 게 굉장히 손실가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차트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도 아마 저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다 아는 차트입니다. 뭐냐면 이 차트가 첨보입니다. 첨보. 2차 전지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9만 원 조정받고 있는 거죠. 상승폭에 비하면 사실 조정폭은 굉장히 얕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서 이만큼 오른 3배 오른 종목이 지금 10,000원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은 거죠. 언제 이 종목 더 사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3만 원대에 산 종목을 여기까지 과연 끌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다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한 5만 원, 6만 원? 많이 가도 한 7만 원 되면 팔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뭡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다 보유하고 있고 초과 매수도 하고 이 종목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세요. 이 3배 오른 종목이 한 달 동안 조정받는 폭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3배 오른 종목이. 이 종목이 내려갈까요? 상식적으로 내려가려면 지금 어디쯤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려면 벌써 여기 정도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이 수익도 취할 뿐들 아니라 이 수익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 기다리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인내심 있는 구간에서 최소한의 마이너스만 만들어놔야지 뭡니까? 다음에 플러스 될 때 계좌가 튼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에 30 읽고 플러스에서 30 읽으면 결국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실이 반복되시는 분들의 한 7, 80%는 인내심이 사실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손실이 반복되는 분들 중에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뚝심 있는 투자입니다. 3년에서 5년 종목 상담 보면 마이너스 100% 가까이 3년에서 5년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담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스포츠 게임이라면 50연패, 60연패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마지막에 파이널에 가서 이겼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주식에서 50, 60연패 하고 1승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 본전 심리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본전 심리를 왜 나오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뭡니까? 절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팔지 않으면 손실 확정이 아니다. 사실 교과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책들 보면.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면 그때까지 손실 난 게 아니다. 괜찮다. 네가 팔기 아니면 잃은 게 아니다. 그 절대 안 맞습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가는데 그게 잃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 많으니까 마치 본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본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본전하고 싶어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서 1번 잃지 않는다. 2번 뭐 1번을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뭡니까? 기관 투자가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요게 또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손실해서 5년의 시간이 지나서 5년의 딱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본전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잘한 투자입니까? 그게 본전된 게?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 돈으로 다른 걸 샀으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6월달, 7월달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이 뭐냐면 6월달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테마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거기서 이미 40, 50% 손실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선주를 샀다든지 시장 모멘텀에 관련 종목 샀다든지 이미 벌써 마이너스 40, 50%입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한 60% 넘어가죠. 마이너스. 그것도 이런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게 다 물려가지고 거기서 현금화 시키지 않는 이상 뭡니까? 주도주로 지금 7월달에 무슨 돈으로 살 겁니까? 거기에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플러스 시킬 희망까지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거기서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시켜서 그래도 7월달, 8월달 삼성의 실적 발표 이후에 IT 섹터를 보면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뭐 2차전지, 5G 뭐 누구나 다는 거니까 거기서 좀 버텨보겠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월달에 전부 다 테마주에 다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40, 50% 현금화 못합니다. 본전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손실이 커서 못합니다. 하면 뭡니까? 7월달에 나오는 플러스도 이제 없는 거죠.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이분은 잘해야 뭡니까? 다음 테마가 들어올 때까지 본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냐 못하냐 이런 이제 컨셉으로 가는데 제가 말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어때요? 태반이 많으시네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번 종목 상담을 한 3, 4주 하면서 굉장히 저도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여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나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는 뭐 다 알고 계신 차트입니다. 뭐냐면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뭡니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았고 특히 운송장비 업종이 공장들이 대부분 셧다운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항공보다도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반등 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청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섹터의 주도주나 바이오 섹터에서 주도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끌고 가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줬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뭐냐면 이 종목이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급락하기 딱 직전에 뭐냐면 요 시점입니다. 요 반등 요 시점에 굉장히 레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회사들이. 뭐냐면 올해 운송장비 무조건 간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완전히 초호황으로 간다라는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아쉽지만 코로나19 급락 전에 전부 다 이때 뭡니까? 운송장비 섹터들이 테마가 들어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때 뭡니까? 다 사셨죠, 이때. 90%가 이때 다 샀습니다, 이때. 그 잘못은 개인들의 잘못은 아니죠. 왜? 레포트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 14가지 정도가 나왔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급락했더니 개인들은 지금 평균 단가 전부 여기입니다. 여기 다 몰려있죠. 근데 급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반등 줄 때 청산해야 된다. 이 라인 정도. 제가 말씀드린 라인인데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왔죠. 청산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본전 심리 때문에. 내 본전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 안 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로 교체해야 되는데 안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다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 올라면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도 못 들어가니까 기회비용까지 같이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계속 나시는 분들은 사실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안 가질 정도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손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서운 게 뭐냐면 손실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습관화되면 한번 거기서 들어가면 거의 주식시장을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좀 고려를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 계좌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들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주말에도 위원님께서 하반기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같이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 6시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온라인에서 공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만 잘하면 여러분들의 계좌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럼 이어서 다음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태반에 제가 다 겪었던, 저도 똑같이 잘못했던, 반복을 했던 얘기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습관으로 계속해서 규정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한창 예전에 그러니까 증권회사 쪽에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오늘 그 노란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분의 수익률을 넘어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분 수익률을 제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거의 시스템이나 뭐 기축 분석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분 수익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근데 보면 지금 나와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손실이 습관화돼 있고 그분은 아주 개똥 같은 방법인데도 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자기가 돈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얄밉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저는 더 많이 알지만, 실제로 그분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수익과 손실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이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뭐냐면, 비슷한 얘기인데 뭐냐면, 본전 심리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진입할 때 뭡니까? 진입할 때 일단 목표 가격, 단기 가격이나 중기 가격, 목표 가격, 진입 가격, 손절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누가 좋다 하면 일단 덥석 삽니다. 그렇죠? 혹은 본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어떻든 펀더멘털 상에 혹은 기술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살 때 뭐냐면 대부분 그러면 출구 전략은 세우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경우에 나갈 거고 어디 가격에서 나갈 거라는 부분은 진입할 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진입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맞을 것이다라는 일단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생각대로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은 일단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럼 언제 심각한 피해가 왔을 때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거는 진입과 동시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이.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한 건데 뭐냐면 손실 확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으면 그건 손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팔아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된 건 손실입니다. 그게 내 계좌에 있다 해서 절대 손실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럼 뭡니까? 조금 손실이 났을 때 뭡니까? 빨리 확정을 지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매매를 했다라면 난 여기서 이걸 팔고 차라리 일로 들어가고 싶은데 손실을 확정 짓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이걸 조금 더 빨리 팔고 이걸 좀 더 빨리 사는 게 나은데 힘든다는 거예요. 왜? 손실 확정을 들어가니까. 심지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떤 제가 개인 톡을 봤냐면 한 번도 손실 안 해봤다는 톡도 봤습니다. 이렇게 믿으실지 않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손실 안 한다는 분들이 한 5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면 계속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분들이 뭡니까? 손실 확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실 안 합니까? 손절 안 합니까? 하죠. 손절합니다. 언제? 최저 가격에 손절합니다. 결국 해야 될 가격에 하지 않고 언제 한다? 굉장히 하락이 깊어져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한번 사볼까 하는 시점에 딱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차트는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상승 가능성을 계속 줍니다. 뭐냐면 저점을 한번 잡고 반등을 줬고 내려서 저점을 또 잡고 저점을 또 잡을 때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 저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평이 어느 정도 하락 이평이 밀집된 구간에 들어오면서 한 번쯤 상승 쪽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거든요. 여기서 매수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진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서 굉장히 이제 큰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절 안 하잖아요. 결국 어디서 손절하냐면 결국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하는데 여기서 손절할까요? 거래량이 증명해 주잖아요. 여기서는 손절을 안 하는데 뭡니까? 여기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뭡니까? 손바뀜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에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을 건데 그럼 여기서 판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산 사람이죠. 못 견디고 파는 거고 여기서 산 사람은 누굽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겠죠.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손절을 해야 될 때서 안 하고 버티다가 뭡니까? 매수할 시점쯤 되면 손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기술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겠지 하시겠지만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중에 내용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방송에서 내용도 듣고 혹은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기술도 좀 습득 받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첫 발을 디뎠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됩니다. 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근데 쌓이면 쌓일수록 왜 손실이 더 깊어지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거죠. 딱 뭡니까? 딱 속기 좋을 만큼만 기술 분석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차트를 많이 읽게 되고 펀더멘탈 분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면 딱 상대방이 움직이라고 하는 만큼만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뭡니까? 외국인이 좀 전에 우리가 차트에 봤잖아요. 왜 저점에서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올까? 외국인이 매집하고 싶은 곳에서 뭡니까? 우리는 매도를 해준다는 거죠. 외국인이 뭡니까? 매도하고 싶은 곳에서 뭡니까? 우리는 딱 매수를 해준다는 거죠.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뭡니까?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우리밖에. 개인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외국이나 기관 인생은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 직전 저점이 지지돼서 이중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가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논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일정 부분 많이 맞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모든 개인들이 요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뭡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역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경향이 많고 저도 예전에 운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펀드 물량은 어때요? 몇 명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진짜 이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넘기려면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지 뭡니까? 그걸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지 뭡니까? 내가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보들은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좋다라고 내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이렇게 패를 보여줘도 초보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죠. 근데 뭡니까? 패를 딱 보여줬는데 뭡니까? 한 3년이나 5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좋은 거구나. 패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딱 속기 좋을 만큼만 차트를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보신 것과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 차트가 굉장히 행보하다 내려오고 난 뒤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없던 거래량이 저점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는 파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서 사서 더 이상 못 견뎌서 파는 거고 그럼 파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기서 개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당연히 되겠죠.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될 거고 꼭 그럴까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종목이 점점 정도 우상향해야 되고 거래량이 나오게 되고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뭡니까? 일부 청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초보분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부분을 보여줘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패를 보여줘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차트를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부분들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느낄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주로 뭡니까? 계속해서 손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달라면 팔아주고, 내가 사달라면 사주고, 여기서 지지받을 거야라고 인식해라고 하면 인식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던 차트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첨보담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펀더멘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미리 매수를 우리가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펀더멘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뭡니까? 못 삽니다. 거의. 왜 못 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좋다는 5G 관련된 부분, 이면에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 있는데 5G가 2달 동안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조정받는 위치를 보면 뭐였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딱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 고점을 만들었는데, 이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121선, 61선, 21선 뭡니까? 저항입니다. 저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평 저항입니다. 121선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정확하게 121선에 보면 저항받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121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이중고점을 형성합니다. 이중고점을.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중고점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중고점이 이평을 저항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합니까? 못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이 공에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습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가 펀더멘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고점에 이동평균선 저항까지 받고 떨어지는 이제 폭락의 직전의 전조 단계에 와 있는 종목인데 결론은 어때요? 저기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차트를 읽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뭡니까? 딱 읽어주는 거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뭡니까? 이중고점으로 읽어주는 거죠. 이평 저항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적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지지 저항 받을 때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지점, 지지받는 지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을 거였는데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상승 N자형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지점, 지지받는 줄 알았는데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와서 22평선 지지받는 지점에서 폭락해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은 고점에서 굉장히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지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요즘에는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기가 펀드 물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펀드 물량들이 약아가지고 고점에서 행보를 시켜버려요. 그럼 고점에서 행보시키면 기술 차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에 물리게 됩니다. 이 고점에서 행보를 시키면. 그러면 뭡니까? 그 행보시키는 구간에서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올라왔을 때 행보시키는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개인들이 사주니까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물량을 넘기는 거죠. 고점에서 행보시키면서. 이게 최근에 펀드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이동평균선에서 사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공부를 하실 때, 기술 분석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폭넓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깊게 하시면 차라리 이런 곳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얇게 넓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그 지표를 깊게 파시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럴 만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경우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저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결국에는 뭡니까? 계속 1년 투자가들이 나오는 행태는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잘 내던 분들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무너질 때가 뭐냐면 그동안 굉장히 우량주 기술 분석 잘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뉴스를 봤는데 저 테마는 굉장히 혹하는데 이번 한 번만 그래 해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30-40% 손실이 나면 뭡니까? 그냥 멘붕입니다. 잘해오던 분들도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죠. 휴지 아무 때나 버리고
오바이트 하시고 화장실 위에 변기 위에 앉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 내 멘탈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 뭐냐면 돈을 잃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돈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때요? 코로나19 때 매수 괜찮았습니다. 사실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유행성 팬데믹 있는 질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V자의 반등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 번 경우에서 세 번 다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했다. 오케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서 실제로 시장이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전 시점까지 다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끌고 가면 이익이 납니다. 지금 딱 시점이. 근데 어때요? 여기서 한 달 흔드니까 뭡니까? 전부 테마주로 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동학개미라면서 잘 버텼던 개인들이 요 6월달 한 달에 뭡니까? 손실이 와당창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상담할 때 어때요?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 6월달 한 달간 종목 상담하는 방송에서 나가보면 90%가 테마주고 손실률이 대부분 고점에서 잡아서 기본 30~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잘했던 거 이거 6월달 한 달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고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닭죽덩이에 개쳐다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는 거죠. 해야 할 것을 그냥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해야 될 것을 그냥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해야 될 것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신뢰가 딱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저도 한번 손절을 했죠. 시장이 굉장히 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손절도 아닙니다. 몇 % 내에 있는 종목도 그냥 단기 중기 종목도 손절을 합니다. 왜? 어차피 현금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중기 조정으로 가면 너무 큰 폭의 손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종목도 했던 보면 그때 손절가보다 다 아래쪽에 내려가 있죠. 대부분은. 대신에 주도 섹터의 종목들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오냐면 내 멘탈이 건전하게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렇게 하신 분과 6월 달에 지금 테마주에 들어가서 30%, 40% 손실을 하신 분들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마지막 올해 하반기 연말에 갔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정확하게 진입을 하고 정확하게 청산을 하고 정확하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과 청산과 손절을 정해진 룰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면 그 이상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손실이 많이 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처럼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경제 분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생각하냐면 시장이 홍콩 보안법, 시장이 미국의 2차 팬데믹, 시장이 지금 홍콩에 대해서 세국 대우 받다, 시장이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유동성 장세에서 1400에서 지금 2000이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뭡니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매달 위기가 나옵니다. 왜?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튼튼한 상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기사항은 불안하니까 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홍콩 보안법 관련했고 7월 달에 지금 2차 팬데믹이 나왔고 8월 달에 지금 공매도 지금 재개 부분에 대한 6월 달, 7월 달, 8월 달 지금 모든 일정이 지금 악재가 지금 스케줄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장이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입하고 정확하게 청산하고 정확하게 손절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오판하시는 분들이 많고 손실이 가중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절대 이 탐욕과 두려움에서 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을 냉정해 보시고 수익 내는 방향으로 집중하자, 손실을 끊어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께서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알찬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